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정부 첫 특사 조국 전 대표 포함됐군요. 네, 오늘 이재명 정부의 이제 첫 번째 특별 사면이 단행이 됐습니다. 일단 전체 인원이 이제 83만 6,687명이고요. 15일자로 특별 사면이 진행이 됩니다. 사면 복권이 진행이 되는데 자녀의 입시 비리 문제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등으로 이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첫 번째 특별 사면으로 이제 풀려 나오게 됐고요. 조국 전 대표 외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일단 조국 전 대표의 아래 이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포함이 됐고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그리고 조희연 전 교육감, 민주당 윤건영 의원, 백원호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이번에 이제 포함된 사면 대상입니다. 특히 문재인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검찰 수사를 받아서 형이 확정됐던 여권 인사들이 주로 많이 이름을 올렸고요. 그 외에도 야권 인사들도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전 의원 등이 이제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 뭐 이 인물들은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민원 성격으로 전달하는 문자에 이름이 올라갔던 뭐 그런 인사들입니다. 물론 이제 여야의 일정 정도의 균형을 맞췄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대체로는 이른바 이제 친문계 인사로 꼽히는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제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거나 이제 국회의원 출신들이거나 혹은 뭐 조희연 전 교육감처럼 이제 민주당 계열의 이제 인물로 꼽히는 정치인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됐고요.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가 이제 27명, 그 외에도 뭐 경제인이 16명, 중소기업 상공인이 42명, 그리고 이 노조원들, 민주노총과 이제 화물연대 소속의 노조원들로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형을 선고받았던 184명에 대해서도 사면 복권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야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나왔습니까? 반응? 일단 뭐 여당에서나 뭐 야당에서나 이제 반응이 엇갈리긴 하는데요. 뭐 야당은 기존에 해오던 그 반응의 연장선상에서 정치인 사면에 이제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이고요. 다만 뭐 내용적으로 이게 이제 더 영향을 미칠 거는 이제 야당에서의 영향보다는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한 인사들의 향후의 거취에 따라서 이제 여권 내에서의 정치적인 파장이 더 크게 될 걸로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내일 그 정기 국무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오늘 좀 특별 국무회의로 날짜를 당겨서 특별 사면과 관련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지난주까지 계속 이어진 여권 내에서 이제 지지층의 어떤 갈등 양상들, 논란 양상들 이런 거를 의식해서 결정을 좀 빨리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는가 뭐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조국 전 대표는 작년 12월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녀의 입시 비리 문제 그리고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유죄가 인정이 돼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었고요. 내년 12월에 만기 출소 예정이었는데 형기 1년 이상을 남겨놓고 지금 이제 풀려나오게 됐고 정경심 전 교수는 역시 마찬가지로 아들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걸 이제 고등학교 담임 교사한테 제출한 혐의로 기소가 돼가지고 지난해 12월에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조국 전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었고요. 윤미향 전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회 그러니까 정대협의 후원금을 횡령했다라는 혐의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허위 인턴 등록 혐의로 이제 벌금형을 받았었고 백원호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감찰 무마 혐의입니다. 지금 복역 중이었고요. 그리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였고 조희연 전 교육감은 해직 교사의 이제 부당 특혜 채용 혐의로 각각 유죄를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사면 복권을 할 때 대상으로 거론됐었던 인물들 중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안부지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외가 됐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북 상금 관련된 사건으로 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함께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이 중지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본인의 사건과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논란 가능성을 좀 고려해서 이화영 부지사는 이번에 특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걸로 보여집니다. 자, 윤석열 씨 얘기를 좀 가볼까요?
내란 재판 또 불출석했죠. 4주 연속인가요 지금 이제? 네, 4회 연속으로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사소송법상으로 하면은 형사 재판의 이제 피고인은 반드시 법원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네. 형소법 277조의 2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고인 없이 걸석 재판, 그러니까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출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여러 차례 윤석열 씨 측에서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서울구치소가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확인했듯이 출석을 못할 정도로 건강이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특별한 이유 없이 재판부가 인정할 수 없는 이유로 자체 불출석을 하고 있는 무단 불출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거는 일단 서울구치소의 입장을 전제로 서울구치소에서는 현저하게 물리적 인치가 곤란하다라고 입장을 전해왔다고 합니다.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사고의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라든지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볼 때 이제 곤란하다 이렇게 법원에 회신을 했다고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그러면 없는 채로 걸석 재판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걸석 재판을 받은 바가 있는데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치러지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재판부에서 오늘 이야기할 때는 피고인의 출석 거부에 따라서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게 되면 거기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지적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판에 출석을 안 하게 되면 피고인이 안 하게 되면 재판부가 각 사안에 따라서 뭐 증인의 증언이랑 사실관계를 뭐 확인해 본다든지 혹은 뭐 증거 조사에 대해서도 뭐 피고인 쪽의 의견을 묻거나 뭐 반박을 받거나 뭐 이런 과정들이 공판 중에는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건 뭐 주로 굳이 따지자면 피고인 쪽에 이제 유리한 정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피고인 출석을 안 하게 되면 본인이 그걸 해명하거나 이제 반박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공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피고인이 그다지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뭐 다만 저희도 여러 번 지적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피고인이 여느 형사재판 피고인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재판이 다름 아니라 내란을 저질러서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했었던 최고 정점 권력자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헌법 질서의 어떤 단호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훨씬 더 엄정한 공판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심지어 지금 특검 쪽에서는 인적 조치를 좀 취해달라 구인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제 시도를 해보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걸석 재판으로 가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만큼 좀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 혹은 뭐 이 재판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중요도를 안 두고 있거나 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재판부에 대한 어떤 비판도 그렇고요. 서울구치소 자체가 좀 미온적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뭐 이제 일단 인치하는 데에 대해서도 뭐 두 개의 특검에서 계속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인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지금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서울구치소에 오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서울구치소를 찾아서 지난달 31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방문을 했는데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실패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실태를 보겠다. 뭐 그래서 그때 이제 찍힌 CCTV 영상이라든지 바디캠 영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에 대해서 구치소가 좀 적극적으로 인치 조치를 하려는 노력을 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했던 건데요. 일단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내부 심의를 거친 결과 영상 자료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결국 이제 국회의원들은 그 영상을 보지 못하고 이제 물러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특위 소속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의 말에 따르면 이제 3시간 동안 구치소장하고 간부들을 설득을 했지만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공개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 입장에서는 그러면 국회 법사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이제 공식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거부한 자료를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보공개법
정보보호법이 항상 좀 문제가 됩니다. 예. 국회에서 여러 증거 자료들 혹은 뭐 이제 행정기관의 관련 자료들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제 정보공개법을 주로 거론하면서 개인의 어떤 사생활 내지는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 원칙 이런 예. 것들 때문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번 경우도 윤석열 피고인 입장에서 적극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구치소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하긴 했습니다. 뭐 구치소가 원칙 때문에 원칙을 고민하느라고 그렇다면 뭐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 한쪽에서 의심하기로는 이 구치소 자체가 윤석열 씨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미온적 대처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 씨의 변호인단 쪽에서 예. 이 CCTV 영상과 바디캠 영상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당사자들은 이 영상을 보겠다. 넓게 보면 변호인단에 소속돼 있는 뭐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 영상을 공개해야 된다라는 네. 입장까지 취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변호인단이니까 변호인 개인의 호기심을 아닐 거고 예. 윤석열 씨 본인이 윤석열 피고인 본인이 영상 공개에 동의하는 걸로 이제 추정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정황인데요. 예. 그러면 사실 구치소 입장에서는 그걸 공개 못할 이유가 있느냐. 예.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국회의원들이 CCTV 영상이나 이제 바디캠 영상을 보겠다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그냥 궁금해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서 보자는 게 아니라 예. 구치소 측이 특검의 지휘에 따라서 인치 조치, 구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했는지를 살펴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행정기관이 예. 법률에 따라서 혹은 뭐 특검법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했느냐를 뭐 감시하겠다는 목적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혹은 뭐 이런 정보 관련된 법안으로 막을 수 있는 사안이냐. 예. 오늘 국회의원들이 그걸 항의한 것도 그런 맥락일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씨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저항을 했고 또 어떤 위험이 있길래 도대체 이 인치를 못하고 있는지 일반 국민한테 보여주진 않더라도 파악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뭐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이미 들었습니다만 국회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한 명씩 끌어내라. 예. 한 사람이 4명이 들어가가지고 팔다리 하나씩 들고 끄집어내라. 라고 했었던 그 내란 주범이, 내란 우두머리 본인이 그런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라서 그것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예. 10여 명에 달하는 교도관들이 그것도 이제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교도관들이 직접 투입이 되고도 그 사람 하나를 끌어내지 못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냥 소극적이기 때문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국회의원들은 그 부분을 의심을 하는 거고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많은 국민들이 그게 이제 형평성에 맞는 그렇습니다. 일이냐. 이런 조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어떤 사법행정에 대한 신뢰가 국민들 사이에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예. 이 부분을 정치권에서도 걱정을 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예. 예,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보수 유튜버 신혜식 씨 공익 신고를 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 네, 졸지에 예. 보수 유튜버 혹은 극우 유튜버로 분류되는 이제 신혜식 씨가 공익 제보자 지위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예. 중인데요. 주말에 뉴스데스크의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씨가 체포되기 전날인 지난 1월 14일에 대통령실의 성사명 행정관이 신혜식 씨랑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실이 윤석열 씨 지지자들을 동원을 해서 체포 저지를 위한 방패로 활용을 하려고 한 네. 그런 정황이 들어 있었습니다. 신혜식 대표가 직접 공개한 내용인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언제 들어온지도 모르는데 왔다 갔다 하라고 그러고. 아니 도대체 뭔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나를 약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뭐 똘마니 들어오고 누구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체포 저지용 방패로 지지자들을 동원하려고 한 정황이었다는 건데요. 1월 3일 밤에도 성전 행정관이 뭐 관저 인근 지도를 보내고 예.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해서 그 지도에 표시된 이 별표 위치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 거기서 대비를 좀 해줘야 된다. 예. 이렇게 요청하고 매봉산 철책을 넘으면 바로 관저라서 지지자들의 결집이 필요하다. 지금 민노총들이 관저를 덮친다는 첩보가 있다. 관저 경호 책임자에게 우파 시민들을 어디에 예. 배치하면 되는지 유튜브에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어봐달라. 네, 지금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그 문자 메시지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 예.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일종의 그 부대 배치를 하듯이 예.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경찰력을 막으려고 한 예. 막는 걸 요청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나중에 1월 17일 날 점심을 먹자 이런
요청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신혜식 씨가 따로 답장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유튜버들을 고리로 해가지고 지지자들을 동원하려고 했었던 행태를 그 이제 중간 고리 역할을 했었던 보수 유튜버, 극우 유튜버가 직접 공개하고 나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공익 제보자로 인정하고 면책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면서 신혜식 씨가 이 내용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제 신고를 했다는 건데요. 대통령실이 지지층을 군사조직처럼 이용하려고 했지만 나는 따르지 않았고 그랬더니 이제 국민변호인단이라는 조직을 구성해서 따로 이제 선동을 하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도 서부지법 폭동을 부추겼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요. 자신은 따르지 않았다면서요. 근데 뭐 어떤 부분을 면책해달라는 건가요? 공익제보자가.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신혜식 씨나 전광훈 씨가 보수 유튜버들을 동원해서 서부지법 폭동의 이제 배후로 활동을 했다라는 그 지목을 특검으로부터 이제 받아 놓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지금 압수수색을 당한 이후기 때문에 뭐 추정하기로는 자신들은 결국 이제 대통령실의 일종의 이제 사주를 받아서 움직였지만 거기에 적극적으로 응하지는 않았던, 그러니까 폭동에 동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배후를 대통령실로 놔야지만 자기들은 그냥 중간다리 정도의 역할에만 해당하게 되는 건데 지금 드러난, 그러니까 경찰이 지난번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던 내용으로만 보자면 전광훈 씨를 정점으로 신혜식 씨를 중간다리로 하는 일종의 이제 범죄 조직처럼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하는. 이 사람은 자기는 안 따랐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무슨 행동을 했겠죠. 그러니까 면책해달라고 하는 걸로 추정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뭐 영장에 적시된 내용에 따르면 전광훈 씨로부터 이제 전달받은 돈들을 그 하부의 다른 유튜버들한테 이제 뿌리면서 관리를 했다든지 뭐 방송을 통해서 선동을 했다든지 이런 혐의들이 좀 적용이 되고 있긴 합니다. 이게 말입니다. 보수 유튜버가 공익 신고자로 자신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도 좀 코미디고요. 대통령실에서 이 유튜버들한테 흡사 진짜 사병을 동원하듯이 부탁을 하는 행태. 정말 어디까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면. 사실 이제 공익 신고자가 되려면 그야말로 이제 공익을 위해서 본인의 어떤 신분상의 위험까지도 각오하면서 제보를 해야 그래야 이제 국가의 이제 보호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건데 뭐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보면 압수수색을 당하니까 이런 폭로를 이어가는 걸로 보여서 공익 제보자라기보다는 이제 굳이 따지자면 이제 사익 제보자가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윤석열 씨가 또 선물 세트 뿌렸다. 이건 뭡니까? 이것도 신혜식 씨가 폭로한 내용입니다. 지난 1월에 영장실질심사, 그러니까 이제 구속이 될 위기에 처하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동안 제작해놨었던 대통령실 선물 세트를 지지자 단체들한테 뿌리면서 뭐 이제 환심을 사려고 했던 건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사명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 등장을 합니다. 뭐 대통령 지지 활동을 하던 목사 A 씨한테 손수건 세트, 뭐 손세정제 세트, 뭐 벽시계, 뭐 이런 것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뭐 당시 윤석열 씨의 이제 서명이 들어있는 이른바 이제 대통령실 선물 세트인 건데. 그것도 A 씨가 이제 신혜식 씨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용산에서 벽시계나 손세정제 이런 선물들이 왔는데 몇 개 뺄 수 있을 것 같다. 전달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신혜식 씨가 그러면 1월 20일 뭐 좋습니다라고 하고 1월 20일쯤에 실제로 그런 선물들을 받았고 나중에 이제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자들한테 연설할 때 좀 나눠줬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포섭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보유하고 있던 선물들을 뿌리면서 시민단체들을 이제 선동에 동원하려고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신혜식 씨가 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간 다 됐는데요. 내일 김건희 씨 구속 여부 결정되죠. 내일이나 올해 새벽이 되겠군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원래 서울구치소에 대기를 하려고 했다가 구금하면서 이제 유치할 장소를 기다리다가 일단 서울구치소에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남부구치소로 변경을 조금 요청해 놓은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미 작가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